네, 그러면 제 44차 고군분투기 시작합니다. 고군분투기 시작에 앞서서 공지 두 가지를 좀 잠깐 하는데요. 공지에 이제 12월 고군분투기 이벤트에서 경품으로 제공될 물품을 지금 후원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에서 나누고 싶은 물건 새 제품이나 후원하고 싶은 물건 무엇이든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원 방법은 폼에 있는 링크에서 이제 사진과 물건, 기증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연말 어워드 후보 추천입니다. 12월 고군분투기 이벤트에서 호 디벨로퍼 2020년 연말 어워드 후보님들을 추천받습니다. 대상은 호 디벨로퍼 커뮤니티 활동에서 도움 주신 분들이고요. 추천 방법은 이제 공유해드린 링크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익명 추천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벤트 안내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LT로는 은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 본 발표에서는 사룡님이랑 저스틴 유님이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은수님. 안녕하세요, 은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표를 맡게 된 장은수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슬랙 볼트로 개발팀 전체가 쓴 봇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봇을 만들어서 적용해본 이제 고군분투기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발표 전에 간단한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일본에 온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었고요. 경력으로는 자바나 루비로 웹 쪽 개발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쿠텐이라는 회사에서 C2C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맡은 일로서는 이제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 이제 팀 소속 엔지니어들의 태스크 분배라든지 평가나 뭐 관리 등 피플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일단 봇을 만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봇을 만들 때 이용한 슬랙 볼트, 그리고 봇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봇을 만든 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봇을 만들게 된 배경인데요. 여기에 이제 슬랙의 한 채널의 모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된 부서에 이동해 왔을 때, 한 채널을 보면 이런 식으로 히어 멘션이 남발하면서 개발 환경을 서로 채팅으로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다 사용 마쳤으니까 써도 됩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태 확인을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빌리거나 다 썼을 때는 전체 멘션으로 이렇게 알리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아토히아 스테이징그 API 카리마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기 스테이징 API 쓸 거니까
여기에다가 디플로이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내용이고, 또 스테이징 API 카이호시마스 하면은 이제 저 다 썼으니까 다른 분들이 빌려서 디플로이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뭐 내일 12시부터 14시까지 빌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그러니까 확보를 해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개방합니다 했는데 이제 두 명이 동시에 바로 카리마스 했는데 먼저 어떻게 하죠? 그렇게 곤란하게 되는 케이스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요. 이게 개발팀 규모가 10명에서 20명 정도 규모일 때는 좀 괜찮았는데 사람이 불어나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빌릴게요, 이제 쓰셔도 돼요를 하다 보니까 채널 내에 히어 멘션이 난무하고 또 그렇게 채팅이 이렇게 위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환경에 이 웹앱을 누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지? 이런 상황 파악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이제 가시화해 보면, 누가 지금 이 환경에 뭐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수동으로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좀 기억해서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가 이제, 개발 환경에 두 번째 API 빌릴 수 있어요? 했는데, 그걸 이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벌써 누가 사용 중이에요. 그러면은 스테이징 거 빌릴게요. 네, 그러면은 엔지니어 3님이 사용 중인 걸로 제가 바꿔둘게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봇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슬랙에 이제 봇이 있죠. 네, 슬랙 앱이라고도 하는데 그걸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 때에는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면서 실제 슬랙에서 만드는 중간중간에 동작 확인을 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구성을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슬래시 커맨드를 이렇게 슬랙에 치게 되면 슬랙 API에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이제 슬랙 API가 볼트로 만들어진 봇 앱이죠. 봇 앱에 리퀘스트가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처리를 하든지 뭐 데이터를 기억하든지 해서 다시 API에 돌려주고 그 API가 슬랙에 채팅을 출력하면 그 사용 상황을 봇의 채팅으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리치라고 있는데 이 글리치는 좀 제가 맡은 시간이 좀 짧아서 이번에는 설명을 좀 뺐는데요.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 뭐 헤로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 개발할 때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따로 검색을 해보셔서 개인 개발하거나 하실 때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졌던 슬랙 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슬랙 앱, 그러니까 봇이라고도 하죠. 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슬랙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하게 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슬랙 API들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제가 만들게 된 그 볼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 봇의 흐름을 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우선 그 유저가 이런 식으로 아까부터 데우스라고 나오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그 개발 부서에 등록하게 된 봇의 이름입니다. 네, 이거는 좀 그냥 봇의 고유 명사라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데우스 랜드 데브 어드민, 그러니까 랜드 데브 어드민, 그러니까 데브 환경에 어드민이라는 앱을 빌리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등록했던 슬랙 앱이 슬래시 커맨드 지금 내가 감지했는데 이거 리퀘스트 보내야겠다 하고 이제 글리치의 안에 만들어진 볼트 앱에 이런 식으로 포스트 리퀘스트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리치에서는 이벤트 떴네. 볼트에서 리스너 메소드로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보면은 볼트에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로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다이얼로그를 열던지 해서 처리 결과를 좀 내보내 볼까 해서 슬랙의 API에 채트 포스트 메시지라고 보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레스폰스 도착했네. 채널에 메시지 적어야겠다 하고 이제 사용 상태를 이렇게 채팅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슬래시 커맨드다 리퀘스트 보내야겠다. 어떻게 이 슬랙 앱이 알 수 있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슬랙 앱의 설정 화면인데요. 슬래시 커맨드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reate new command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 어떤 커맨드인지 그리고 이 커맨드가 눌려졌을 때 어디로 리퀘스트를 보낼 건지 그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리치 안에 설정된 볼트 앱에 보내지도록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볼트 안에서 이 리스너 메소드가 얘가 슬래시 커맨드인지 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알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볼트.js GitHub 리포지토리에 작성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작성된 걸 좀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모든 인커밍 리퀘스트에 대해서 슬랙 슬래시 이벤트 엔드포인트가 리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그림으로 보이면은 한 엔드포인트에서 여러 리스너 메소드로 이제 각 이벤트에 대한 리퀘스트를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API에서 발생된 거는 뭐 이벤트라는 메소드가 실행된다든지 슬래시 커맨드면 커맨드 그리고 다이얼로그 안에서 뭘 클릭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액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써봤고요. 그리고 구현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리스너 함수가 있고 시간 관계상 살짝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뭐 이렇게 커맨드의 텍스트를 확인해서 데우스만 쳤을 때는 뭐 모달을 연다든지 뭐 커맨드가 있으면 뭐 그 커맨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처리를 진행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채트 포스트 메시지라는 레스폰스가 도착을 했을 때 이 봇이 어떻게 이 채널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 안쪽에서 이제 처리 결과를 채트 포스트 메시지 레스폰스로 보낸다 하는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랙 API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 여기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채트 포스트 메시지는 sends a message to a channel이라고 돼서 이 API가 실행되면은 이제 채널에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봇으로서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OAuth에 대한 스코프 설정도 제대로 해야 그 채트 포스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봇의 모습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우선 슬래시 데우스만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환경을 골라주세요. 데브냐, 스테이징이냐, 뭐 QA에서 쓰는 스테이징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고를 수 있게 처음에 선택이 가능하게 해놨고 그리고 골라서 서브밋을 누르면 이제 두 번째 다이얼로그가 나와서 뭐 지금 웹은 미사용이니까 뭐 빌릴 수 있어. 그리고 API는 사용 중이고 누가 사용 중이고 언제부터 사용 중이다. 그리고 브랜치명은 뭐 이렇다. 그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사용 중인 거에 대해서는 카리를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어, 모달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로도 이렇게 채널의 메시지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커맨드로도 뭐 리턴 데브 웹뷰 하면은 뭐 데브의 웹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거를 사용을 개방하게 되는 그런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을 이어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봇을 만들면 좋은 점은 볼트가 굉장히 좀 편했다는 거고 또 구현하는데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읽어보시면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있던 거를 간단하게 이제 기능으로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나아가서 개발팀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팀에 이렇게 릴리스하고 나서 팀원분들이 이렇게 데우스 되게 편하다. 데우스 좋다. 처음 사용해봤는데 되게 사용하기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의견도 받게 되고, 실제 뒷이야기로는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제 평가에도 이어져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냥 생각만 하셨던 거 봇 기능으로 만들어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수님 감사합니다. Q&A는 이제 드린 링크에서 Q&A 하시면 됩니다. Q&A 화면 켜주시겠어요? 은수님? Q&A요? 네, 링크 보내드린 슬랙에 링크가 있거든요. 아, 네. 네, 링크 잠시만요. 켜서 Q&A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네. 열었습니다. 아, 네. 화면 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 제가 아니요. 안 보이세요? 제가 그냥 읽어서 진행할까요? 아, 네, 올리겠습니다. 화면 보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읽어가면서 진행되나요? 개발과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비법이 있나요? 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매니저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했던 게 아니라 조직적인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힘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퍼포먼스를 내려면 좀 지금 제 기분으로는 매니지먼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에만 집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지금은 매니지먼트 7, 개발 3 정도, 시간 할애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아직 매니지먼트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점점 조금씩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뭐 관리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비율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쓰면 통지 기능도 같이 해주나요? 통지 기능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통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통지, 예를 들면은 뭐 채팅 안에서의 통지를 말씀하시는 거면 채팅으로, 네, 뭐 멘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채널에 메시지를 쓴다거나 DM으로 뭐 메시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통지 기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디벨로퍼 슬랙 Q&A 채널도 개량해 주실 의향 없으신지. 아, 네. 혹시 네, 시간이 있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큐봇은 검토 대상에 없었나요? 혹시 비교하셨으면 어떤 점이 볼트가 좋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내용을 좀 자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하게 된 이 볼트로 만든 봇은 처음에는 휴봇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네, 휴봇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저희 개발부서 안에 휴봇으로 만들어진 봇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좀 추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볼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이유로는 확실히 API를 사용한다거나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벤트를 리슨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어, 인터페이스가 좀 직관적이었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꽤 개발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 거죠? 네. 뭔가 저는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이 안 돼서 되게 좀 뻘쭘하네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하게 되면 본인의 개발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 단계로는 점점 이제 그 매니저 일에 집중하는 식으로 점점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을 개발한다고 하셨을 때 조직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좋다 등등. 아, 우선은 이거는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 우선 제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이거를 너무 막 업무 시간에 완전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만들기보다는 좀 간단한 모양으로 우선 진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좀 되게 이것저것 더해서 또 볼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초반에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2년 전쯤에 기능으로서 냈을 때는 진짜 간단한 모습으로 그냥 이거 만들어 봤는데 좀 커맨드 써봐라 그런 식으로 어, 그 디플로이 상황을 공유하는 채널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쓰기 편하다. 이게 좀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 그 커맨드를 개발하는 게 그렇게 막 지금 현재 제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이거를 편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점점 보여주면서 그렇게 조직에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좋게 봐주시고 또 제 평가에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각해서 발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는 네, 이렇게. Q&A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본 발표가 이제 사령님이십니다. 사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 화면이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사룡이라고 합니다. 예, 구글러로 있으면서 제일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죠. 많이 쓴 관계로 그 질의응답은 스킵을 하고 그 슬랙에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스틴님으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는 저스틴 유님입니다. 네,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다. 자, 오늘 제 세션은 그 서벌리스로 실시간 번역 자막 생성기를 만들어 보는 그거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트위터 아이디와 깃허브 아이디는 보신 바와 같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제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한번 가서 제가 뭐 하는 놈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직업이 이제 클라우드 아드보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 쪽에 쭉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덕 같은 데 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제 막 이런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계속 어디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서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경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럴 때나 좀 허용이 될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그 개발자 커뮤니티, 뭐 이제 여기 고군분투기라든가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도 이 상황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직격탄을 맞았겠죠. 모든 컨퍼런스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오프라인 그 행사는 1월 달에 있었던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이그나이트 행사인데요. 그 이후로는 그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행사가 2월 초에 있었던 걸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다 취소가 됐죠. 모든 게 다 취소가 됐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미트업 역시도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대학교 강의 같은 것도 그 소규모 뭐 한 20-30명 정도가 되는 소규모 강의는 이제 대형 강의실에 몰아넣고 띄엄띄엄 앉혀서 이제 수업을 한다곤 하지만 이제 넘어가는 그 숫자를 넘어가는 경우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형식을 오프라인이 따라가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그 컨텍스트가 있고 온라인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쫙 그 잘 빌드업이 됐던 컨텍스트는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만 갖고 있던 그 특유의 그 바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재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그 장애를 가진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청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까지 어떤 이제 온라인 행사에 부담 없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군다나 이제 외국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좋아졌죠. 반대로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외국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서 볼 수 없는데 이제는 그냥 신청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등록해서 들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외국어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제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컨텐츠를 외국 사람이 와서 듣고 싶은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을 조금 어떤 맥락을 잘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개발자 커뮤니티를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주된 화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제 이 말은 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 커뮤니티에 있는 멤버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다양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갖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지 개발자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막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잖아요.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막을 제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솔루션 수준에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이 이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자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국말로 하지만 자막은 영어로 보일 수도 있고 저는 한국말을 하지만 자막은 일본어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파워포인트라는 툴에 의해서 파워포인트라는 도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니까 파워포인트를 쓰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파워포인트가 없는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또 고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대신에 아예 웹 기반으로 가보자. 웹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자막 제공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보통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일단 막 버추얼 머신 하나 까고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런 그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냅두고 우선 서버리스, 그죠? 파스라든가 파스라든가 이런 쪽, 플랫폼 쪽 아예 그냥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우리는 코드만 쓸 수 있는 서버리스 관련된 서비스들만을 사용을 해서 코드만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해보자. 한쪽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서버리스로만 써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리 포인트가 적죠. 왜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전혀 구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인스턴스만 설치를 하면 인스턴스만 딱 오픈하면 되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도 관리할 필요 없고 네트워크도 관리할 필요 없고 뭐 하여튼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포인트는 오로지 코드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드만 신경 쓰면서 이제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게 됐죠. 왜냐면은 나는 코드만 배포할 뿐이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건드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굳이 버추얼 머신을 설치 안 해 이제 배포 안 해도 되니까 구성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서블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코드만 또 배포를 해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해서 써먹어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서벌리스라는 그 제품군을 사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실시간 자막 생성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벌리스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데 쓰인 서벌리스 컴포넌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서벌리스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살짝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벌리스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서벌리스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관점, 하나는 메인티넌스 관점. 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아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관점, 하나는 비용 관점.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리적인 서버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는 서벌리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벌리스이기 때문에 서버가 없죠. 서버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긴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서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뭐 슈레딩거의 서버인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물리적인 서버를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추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파스랑 비슷해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같은 그 파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파스 같은 경우에도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부분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트래픽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CPU 그 유시지가 CPU 사용량이 뭐 몇 퍼센트를 넘어간다라면은 그 기준으로 뭐 스케일링을 해라 이런 정도의 어떤 스케일링 옵션은 수동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서벌리스 같은 경우는 이 오토 스케일링 관련 부분까지도 모든 게 다 추상화가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트래픽이 몰리면 지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서버 늘리고 스케일링 아웃하고 트래픽이 줄어들면은 다시 서버 개수 이제 줄이고 하는 그렇게까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서버 관리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없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 코드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코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 일단 코드는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벤트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HTTP API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리소스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아마존 S3 버킷에 파일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 파일이 들어갔을 때 이벤트가 빵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람다에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애저 펑션이라면은 블록 스토리지에 파일이 딱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파일이 떨어졌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애저 펑션이 작동을 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들어왔다라면 그 메시지 큐에 들어온 걸 바탕으로 뭔가를 또 처리한 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하니까 클라우드 벤더사 입장에서는 버추얼 머신도 없고 아무것도 인스턴스도 없는데 그 인스턴스 자체도 사용할 때만 돈이 나가니까 사용할 때만 그 작동을 하니까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하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형태로 비용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또 더군다나 애저 펑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번 콜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지간한 서비스들이 정말 상용 서비스가 하루에도 막 몇십만 건씩 호출이 되는 그런 상용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굉장히 이제 사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라면은 한 달 100만 건의 그 호출을 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짜나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이 서벌리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댓글창에 쭉 보시니까
사투리도 대응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한번 해봤더니만 사투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투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번 이따가 데모할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블리스 컴포넌트 중에서 맨 처음에 프론트엔드 쪽은 애저 정적 웹사이트, 애저 정적 웹 앱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네틀리파이 같은 그런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백엔드 쪽에서는 요 이제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애저 펑션을 딱 사용을 했고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 애저 시그널 R, 그 다음에 애저 인지 서비스,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내지는 애저 인지 서비스 쪽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 서비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은 이제 애저 스타틱 웹 앱은 여기서 보여드렸던 애저 스타틱 웹 앱은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아주 단순한 그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API, 자바스크립트 마크업, HTML, CSS 이걸로만 구성이 되는 정적 사이트예요. 뷰로 만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는 뭐 별다른 인터랙션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정적 웹사이트 여기서 뒷단에 있는 API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API를 애저 펑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저 펑션을 통해서 애저 정적 그 앞에 정적 웹사이트에서 내 음성이 발표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면은 그 음성 텍스트 전환 서비스라는 그 이제 애저 인공지능 서비스죠. 요거를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한국어라고 딱 세팅을 해놨으니까 한국어로 변환을 해서 내놓고요. 아니면은 자막을 나는 그러면은 그 일본어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본어로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이렇게 서비스가 이제 변환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데요. 돌려줄 때는 이 말하는 사람 이외에 청중은 1대 다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청중은 뭐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그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쫙 그 데이터를 뿌려줄 수 있는 웹소켓 기능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웹소켓으로 청중의 웹브라우저에다 그 자막을 그대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다 서벌리스 서비스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딱히 이걸 위해서 어떤 뭐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위해서 막 머신러닝을 했다거나 데이터셋을 막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거나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있는 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 역시도 웹소켓 기능을 서벌리스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itHub 액션으로 요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빌드하고 배포하는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다 했는데 이 GitHub 액션 역시도 그 GitHub 리포지토리만 오픈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붙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포지토리가 퍼블릭이라면은 오픈소스라면은 항상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 GitHub 액션 뒷단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는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저는 코드만 푸시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종의 CI/CD 파이프라인의 서벌리스 개념이다 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링크 보이시죠? aka.ms/kdev/speech 다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애저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음성 입력을 받아서 얘를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예, 애저가 가끔 아저씨로 나오죠. 제가 발음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는 언어가 총 38개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82개 로케이를 지원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제 한국어는 포함이 돼 있고요. 한국어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 82개 로케이 언어는 38개인데 어떻게 로케이는 82개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죠. 미국 영어, 그다음에 뭐 호주 영어, 뭐 싱가포르 영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스페인 본토 영어, 그다음에 멕시코 영어, 멕시코 스페인어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양한 로케일이 이제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 지원하는 언어 중에서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어 텍스트 변환 서비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비스의 중심에는 사실 애저 루이스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의 그 뒷단에는 Azure 루이스라고 하는 그 대화형 자연어 텍스트 분석 서비스가 있어서 딱 실시간으로 기계학습을 막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의미를 분석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메타 정보.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감정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루이스 서비스가 이제 뒷단에 있고요. 루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aka.ms/kdev/루이스를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루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연어를 인식을 하고 이를 곧바로 텍스트로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저희는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 루이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Azure 인지 서비스라고 하는 Azure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전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의 한 부분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쓸 음성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반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TTS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 얼굴 인식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인식해주는 거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Azure 인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ka.ms/kdev/cognitive services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영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동료 중에 일본 분이 계시는데 한번 시켜보면 좋겠는데요. 뭐 언제 만나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Azure 시그널 R 서비스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푸시해주는 서비스예요. 그 웹소켓 기능을 써서 푸시를 해주는 건데 이제 음성을 받아가지고 그 Azure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텍스트로 변환이 됐잖아요. 그 변환이 된 그 텍스트를 다시 그 청중에 웹브라우저로 쏴줘야 되는데 무작위로 이제 막 브로드캐스팅 하듯이 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있는 서비스입니다. Azure 시그널 R 서비스는 그 실시간으로 웹 컨텐츠를 막 푸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ASP.NET에서 ASP.NET 코어 쪽에서 시그널 R로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그냥 Azure 서비스로 빼놓은 거죠. 그래서 .NET으로 만들어졌지만 굳이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뭐 .NET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 API 키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Azure 서비스로 녹여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별도의 환경 설정이 필요 없고 단지 이 시그널 R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API 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켓을 이용한 그 컨텐츠 푸시 기능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서버나 클라이언트 환경이 웹소켓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롱폴링이라든가 하는 그 폴백 기능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시그널 R 서비스를 쓰면은 내 웹브라우저가 그 웹소켓 기능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폴백을 예전에였다면은 라이브러리 상태였다면 우리가 직접 구현을 했어야 됐지만 이건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시그널 R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로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막은 파워포인트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그 구현한 기능이 아니고 요거는 좀 이따 끄고 다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엔드의 핵심으로서 Azure 펑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링크 보이시죠? aka.ms/kdev/azurefunc 라고 있는데 이 링크 가서 보시면은 Azure 펑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 주력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NET 그 다음에 요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막 다양한 그 커스텀 핸들러를 통해서 뭐 러스트도 지원을 하고 고도 지원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실험적이긴 하지만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가에 따라서 바로 Azure 펑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Azure 펑션은 그 이벤트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버리스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기능 중에서 우리는 API 기능, 즉 HTTP API 기능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서버리스 API 기능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그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라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 데이터를 애저 펑션이 받아서 이제 그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로 보내고 다시 거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애저 펑션이 받으면은 애저 펑션에 연결된 시그널 R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즉 웹브라우저로 돌아가는 그런 중간에 있는 그 역할을 여기서 애저 펑션이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백단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단에서 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서비스가 바로 애저 정적 웹 앱 서비스인데요. 링크 보시면은 aka.ms/kdev/asw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은 그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 쓰인 서비스로서 애저 정적 웹 앱이 있습니다. 링크 가보시고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잼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잼스택이면 자바스크립트, API, 마크업, 이 잼스택이라고 있는데 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는 예전과 달리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죠. 굳이 서버 사이드에서 막 렌더링을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아예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런 걸 다 해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적 웹 페이지를 요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GitHub 페이지 아니면 네틀리파이 뭐 이런 것들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애저에서 구현을 한 게 바로 이제 이 정적 웹사이트, 애저 정적 웹앱인데 이렇게 정적 웹앱을 딱 구현을 해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자동으로 CDN이 붙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쫙 스케일링에 대한 그 걱정 없이 알아서 바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저보다 아주르가 친근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주로 아주르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 공식 표현은 애저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MS 제품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리고 잼스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적 웹앱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마크업, 요 두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 백단에 있는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제 API를 호출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GitHub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애저 블록 저장소 내지는 아마존 S3 버킷 같은 경우는 이 API를 호출하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왜냐면은 API를 호출을 할 수 있지만 그 중간단에서 뭔가 그 이제 CORS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정적 웹앱 같은 경우는 그 백단에 있는 애저 펑션 API를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애저 펑션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도 없이 이 정적 웹앱 인스턴스에다가 바로 그 펑션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별다른 게 막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아키텍처가 좀 더 복잡해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itHub 액션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aka.ms/kdev/gh ac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GitHub 액션이란 말이죠. 서버리스 방식,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서버리스 방식의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GitHub 액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벤트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리스 느낌이 났죠. 그리고 리포지토리만 만들면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백단에서는 막 도커 컨테이너가 막 돌아간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쓰면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버리스 파이프라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GitHub 액션을 통해서 정적 웹앱 그리고 애저 펑션 그리고 다른 애저 리소스들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최종 아키텍처는 맨 왼쪽에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음성이 들어가면은 이 음성 데이터는 이 정적 웹앱을 통해서 음성이 애저 펑션으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애저 펑션은 그 음성 데이터를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로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전달한 그 결과가 다시 애저 펑션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렇죠? 텍스트로 변환이 된 결과가 애저 펑션이 넘어오고 애저 펑션은 그걸 시그널 R 서비스로 보내서 시그널 R 서비스가 다시 클라이언트 웹앱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만 오픈을 하시면은 이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그걸 보실 수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GitHub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으로 말아가지고 이제 빌드하고
배포를 하는 요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는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데모 버그가 없어야 될 텐데. 자, 지금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었고요.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쫙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지금 API, 백엔드 API가 있어요. 이렇게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이 API 부분은 애저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 API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API가 이제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된 동시에 자, 저는 동시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그다음에 npm 해서 view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다 되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딱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을 하라고 돼 있죠.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고 여기도 접속을 할게요. 그래서 왼쪽은 캡션을 호스팅하는 말하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 쪽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청중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세션을 하나 만들겠고요. 여기서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미팅 아이디가 431 이렇게 돼 있고 그 미팅 아이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5763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막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는 영어로 막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얘를 한국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바꿔보니까 그대로 다시 이제 오른쪽에서 한국말로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 한국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고객사가 만약에 이제 일본에 계시는 라쿠텐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본말로 바꿔야겠죠. 일본말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일본말로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한국말이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한국말로만 세팅을 했지만, 만약에 말하는 거를, 한국말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일본말이 가능할까? 자, 곤방와 하면은, 되나? 모르겠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오버해서 안 됐습니다. 곤니치와. 된다. 됐어. 자, 그러면은 한국말로 바꿔보면은 곤방와 안녕하세요. 되네요. 되네요. 제가 아는 일본말이 몇 개 없어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에서 작동을 하시는 걸 이제 보셨고요. 아주르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 아주르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르. 됐어. 됐다고 합니다. 되는데? 됐다고 하고요. 좋은데 이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로컬에서 이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 로컬에서 돌린 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CI/CD 파이프라인 돌려서 이제 드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CI/CD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잠시만 있어봐. 일단 파이프라인 돌리려면은 뭘 하나 수정을 해야 되잖아. 뭘 하나 수정을 해. 여기서 빈줄을 하나 집어넣죠. 빈줄을 하나 집어넣고 제가 이렇게 보이시면 저는 그 git CLI를 잘 못 써서 지금 빈줄 하나 추가한 거 여기 보이시죠? 자, 빈줄 하나 추가했습니다. 해서 제가 update workflow github actions workflow 라고 하고 푸시를 할게요.
자, 푸시를 했습니다. 푸시를 하고 나서 보면은 자, 여기에 자,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갔니?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나요? 됐다. 지금 GitHub 액션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방금 여기 본 거 업데이트 GitHub 액션스 워크플로우 해가지고 제가 방금 이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실제로 막 이제 빌딩을 하는 거예요. 쭉 애플리케이션이 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빌드가 되고 있어서 이 빌드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여기 애저 정적 웹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배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로 되고 있고 현재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그동안 그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걸 좀 볼까요? 지금 혹시 글자가 제가 글자를 많이 키운다고 키웠는데 잘 안 보이나요? 글자가 제가 키웠습니다. 제가 민수님을 위해서 글자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 그 유튜브 채팅창을 좀 보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 보고 있는데 제가 예, 은근슬쩍 애저 PPL 들어가 있고요. 2의 2승,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 2의 2승. 제가 경성 사람이 아니라서 2의 2승 이거 될지 모르겠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 애저 채팅 저기 유튜브 채팅창에는 조금 고요. 그러면 대신에 요거 좀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그러면 여기 볼까요? 실제로 여기 질문을 보니까 실제로 청각장애인분이 이 기능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피드백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주셔도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한두 분 정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가장 원하는 기능은 그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가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면 그걸 실제로 막 그 수어로 번역을 해서 하는 그런 걸 사실은 그 기능을 되게 넣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기능까지는 예, 다른 데서도 그 개발을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리 스크립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이제 수어로 변환을 해서 아바타를 입혀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봤는데, 네,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어떤 수어로 변환하는 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구현이 안 된 기능이고요. 저는 누군가가 이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청각 장애인분이 이 기능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이제 질문하신 거에 요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청각 장애인분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고 접근성을 이런 식으로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POC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한 거여서 한번 이제 해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를 온라인 미드업 같은 데다가 적용을 시켜보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나 제 주위에 아니면 뭐 저한테 약간 그 장애를 이제 약간 듣는데 좀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께서 그 연락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한번 그분들한테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그 기능상 어떤 이제 자막의 퀄리티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상의 제약은 어떻게 이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됐네요. 자, GitHub 액션이 다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그럼 이제 여기 다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요 웹사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aka.ms/kdev/live캡션 제가 여기다 적어드려야겠다. aka.ms/kdev/live캡션. 자, 요로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팅을 만들겠습니다. 자, 미팅을 만들고, 자, 한국말을 하겠습니다. 자,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자, 미팅 아이디는
이거고요. 미팅 패스워드는 1751입니다. 요걸 한번 여기다 넣어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해서 미팅 아이디를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1751을 넣어보시면은 이제 딱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되나? 자, 여기서 또 하나, 둘, 되나?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안 되면은 서글픈데? 하나, 둘. 오, 잠깐만. 하나, 둘. 됐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아까랑 로컬에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배포를 한 상태에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도 저 URL 가셔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시다면은 이제 일본말로 바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영어로 볼래 하시면은 영어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독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면 독일어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스페인어가 더 좋아 하면 스페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한국말로 나는 한국말이 편하다 라고 하면 한국말로 보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되시는 분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시죠. URL이 저 위에 있는데, URL이 위에 있습니다. URL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미팅 아이디가 URL이 저기 형철님 저기 URL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RL만 안 보인다고요? 오, 대박. 아, 뭐 이게 그거 있나 보다. 그게 있나? 약간 혹시나 스팸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따로 점점점 띄어 올려놨는데, 거기 이제 스페이스는 중간에 싹 없애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다가 숫자 9로 시작하는 숫자가 이제 미팅 아이디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거기 1로 시작하는 비밀번호가 이제 있습니다. 요 숫자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URL이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URL은 지금 잘 보여드렸으니까 혹시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계속 이제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을 거라서 아마 계속 그 캡션을 보일 거예요. 네, 저는 대신에 이제 일단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 공식 페이지로 리다이렉트가 된다고요? 설마. aka.ms 그 복사해서 쓰게 되면 뒤에 뭐 이상한 거 붙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아마 그 뒤에 라이브 캡션이란 그 뒤에 이상한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그 특수 문자가 보이지 않는 특수 문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타이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실제로 해봤던 거라서 딱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쳐보세요. 하면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운영자님께서 올려주신 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은
그 뒤에 이상하게 특수 문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안 보이는 그 이제 문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MS 웹사이트로 튕겨 나가는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타이핑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팅룸 아이디가요. 미팅룸 아이디가 저기 위에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자, 미팅룸 아이디가 지금 화면 미팅룸 아이디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이겁니다. 네, 미순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일단은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앱을 작동을 하는 앱을 배포를 해봤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그 온라인 미디어에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액세서빌리티까지 고민을 해볼까. 청각장애인 또는 그 타 언어 사용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녹여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게 이 솔루션을 POC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자막을 생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 이를 서벌리스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화하는 이제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시그널 R 서비스, 실시간으로 웹 컨텐츠를 푸시해주는 실시간 컨텐츠 웹 푸시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저 펑션, 서벌리스 API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저 정적 웹앱, 잼스택의 필수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제 정적 웹사이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이걸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서벌리스 CI/CD 파이프라인으로서 GitHub 액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링크가 돌아가고 밑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막 이제 이것저것 다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보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에 가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시작하기 문서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기 문서들만 따라 해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현재는 애저 크레딧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무료로 어카운트 만드시면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벌리스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다. 서벌리스 말고 굳이 애저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전반에 대해서나 이런저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에 여기 가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션이 무료고요. 그 다음에 굳이 로그인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심사의 내용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시 이제 저쪽 그 슬리드로 돌아가서 질문을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세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어디 갔니? 또 마우스 어디 갔니? 자, 여기서 이게 원래 실시간인가요? 마우스가 내 마우스는 항상 어디 간 거야? 됐다. 이게 지금 내 마우스 포인트는 어디 간 거야? 항상 사라지지? 자,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질문이 실시간으로 안 올라오나?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 세션은 여기까지. 리센트에 뭐가 있나? 자, 더 궁금한 게 없으신 걸로 알고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제44차 고분부트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발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자분들 한번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들이십니다.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달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네, 다음 달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 아니, 그래요? 참여자분들 꼭 참여 부탁드린다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발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